이 증액분에 대한 대항력은 어떻게 되느냐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 아파트고요. 1억대예요. 사건 번호 201 타경 6096번이고요. 서울 금천구 시흥동 도일 산호 시티빌. 아파트인데 시티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규모겠죠. 감정가는 3억이었고요. 지금 유찰돼서 1억 9천만 원의 시작입니다. 건물 면적이 41제곱미터예요. 저희 전용 면적이죠. 근데 중간에 봤더니 빨간색으로 낙찰이 됐다가 불허가도 됐네요. 불허가도 됐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빨간색 글씨도 있어요. 지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시티빌, 산호 시티빌 여기고요. 신안산선 지나가고 신안산선하고도 엄청 가깝다. 그리고 금천구청역하고도 엄청 가깝다. 거리 한번 재볼까요? 500m, 도보 8분. 신안산선은 더 가깝지 뭐. 200m, 도보 3분. 뒤로는 아파트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 금천구청 바로 옆이죠. 위치는 이만하면 훌륭하다. 그럼 사진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이 아파트의 앞의 모습이에요. 현관이 되게 오래돼 보이죠? 대로변에 붙어 있고 복도식이에요. 번호키나 대문 상태를 봤을 때 안에가 공사가 되어 있는 집 같지는 않아요. 방, 욕실, 거실, 방, 발코니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뭐 워낙 평수가 작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억에 감정된 거고 1억 9천까지 떨어졌고 내용을 보면 17층 중에 9층이니까 중간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03년도다. 쭉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은 없고 임차인을 봤더니 임차인이 한 분이 계시는데 2007년도에 전입했고 보증금 1억 5천이고 대항력은 있고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한다. 인수를 하게 되면 맥시멈 1억 5천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등기부등본 열었더니 말소 기준 권리인 2016년도 근저당 밑으로 전부가 소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이 배당을 다 받아가지 못하면 내가 다 물어줘야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밑에 내용을 잘 읽어봤더니 보증금 1억 5천 중에 1억은 20년 9월 15일 날 증액이 됐대요. 그러니까 1억 5천 중에서 5천이 원래 보증금이었고요. 그리고 1억이 증액이 된 보증금인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20년 9월 15일이다. 우리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확정일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의 대항력은 어떻게 될 거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물건을 보고 제가 급하게 제 블로그에 글을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증액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판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매 사건하고 이제 엮어지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서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증액분에 대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증액을 했을 때 당시에 헌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증액하기 전 보증금이랑 증액했을 때 보증금이랑 대항력을 따로따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좀 더 이해가 쉽게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20년도 9월 19일 날 A씨가 전입을 했고 확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경매했을 때 배당 요구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할 때 당시에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주세요 해서 보증금을 1억을 올려줬어. 그리고 그 뒤에 근저당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경매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를 따로따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년 9월 19일은 대항력이 있죠. 근저당보다 빠르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증액분 22년 9월 19일 이것도 대항력이 있어요. 근저당보다 빠르니까.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최초에 살 때도 깨끗한 집이었고요. 대출이 없는 깨끗한 집이었고 그리고 증액을 할 때도 깨끗한 집이었어요. 집주인이 도저히 빚질 걸 몰랐지. 대출을 해준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 물건이 이제 사례 2번에 해당이 되는 건데 A씨가 제일 먼저 전입 확정 배당을 했단 말이에요. 5천만 원에 이제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살고 있는데 근저당이 생겼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재계약합시다 라고 했을 때 돈을 올려준 거예요.
1억을 올려준 거지. 이 얘기는 뭐냐면 따로따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제일 먼저 임차 들어갔을 때는 20년도 9월 19일은 근저당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22년도 9월 19일 날 증액한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다고요. 왜? 먼저 근저당이 있었잖아.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그죠? 확정일자는 받았으니까 배당 순서는 있어요. 근데 대항력은 없어요.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판결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사건을 나눠서 볼게요. 우리 사건. 보세요. 2007년도에는 그럼 이제 1억 5천이 아니고 5천만 원이었겠죠? 5천만 원은 대항력이 있었다고. 그리고 집주인이 16년도에 돈을 빌렸어요. 은행은 기보증금이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또 근저당이 막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20년도에 9월 달에 증액을 했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 내가 모르던 거기에 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잡히면 집주인이 좀 힘든가 보다. 그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지 말고 이사를 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았어요. 내가 인수할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어. 1억은 우리가 인수할 돈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 5천만 원은 2007년도니까 최우선 변제금과 법정 기일이 빠른 세금을 빼놓고는 그 다음 순서로 받아가겠죠. 시세만 볼게요. 1억 9천, 3억 그것만 놓고 시세를 보겠습니다. 독립매매 묻기, 면적 우리는 작은 평수니까 4일 묻고 지금 최저가가 3억입니다. 그럼 전세가 얼마냐? 전세 1억 9천. 여기는 좋아질 지역이죠. 이 주변에 한번 더 검색해 볼게요. 지도로 한번 볼까요? 지도. 이 주변에 매물이 좀 있더라고요. 다세대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하나 있네요. 벽산 3단지. 벽산 3단지 84 타입 6억, 5억. 그냥 대략 한번 볼게요. 84. 얼마나 되나? 5억 천. 한 번 더 유찰 되겠네요. 그죠? 얘는 유찰 안 되겠다. 3억 되네. 59 타입. 59. 매매 4억 2천. 전세 2억 3천. 갭 2억. 4억 2천인데 지금 3억 8천. 조금 네, 가격이 조금 아쉽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업체가 전세권 깔고 있고 임차인 따로 없고 네, 문제 없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그 임차 보증금이 중간에 증액이 됐을 경우에 이 증액분에 대한 대항력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회원님들은 톡에 남겨주시고 네, 시청하시던 분들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